뭐 2차 전지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공매도의 잔고가 23조를 넘어섰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 지금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하다. 좀 쉬면은 그때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면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 경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그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 인터뷰 했을 때 올 7, 8월 코스피 2800선 돌파 시도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2660 고점을 정고점을 돌파했죠.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의 교란 요인은 있었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2800이 무리되는 숫자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2800선 돌파 시도 8월 말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9월 초반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2650을 넘어설까 말까 하다가 오늘 2660을 넘어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700,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2800 하면은 PR이 몇 배를 가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때 2600일 때 4월 중순에 2600 돌파 시도할 때 이때가 13.4배였거든요. 그럼 2800이면 더 높은 거 아니야? 근데 이익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12.3배. 그러니까 올해 평균 PR이 12.3배인데 그게 이미 2790입니다. 그러니까 13배 가는 그림은 절대 아니고 올해 PER 평균만 회복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뭐 저항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전 고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 쏠림으로 인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죠. 2차 많이 전지가. 올랐어요. 2차 전지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너무나도 급등을 했는데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4월 달에 경험을 했어요. 4월, 5월, 6월 달에. 4월 달에는 코스닥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번 달에 7월 달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4월 달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이 쉬어갈 때 자동차, 반도체,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2650까지 갔거든요. 2500대에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2차 전지가 좀 슬로해지거나 쉬어갈 때 최근 뭐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요. 좀 새롭게 부각되는 게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레벨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8월 늦어도 9월 초중반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좀 8월 달에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7월 달에 뭐죠? 그 연준 금리 인상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근데 어쨌건 지금 미국도 그렇고 기업 실적이 뭔가 바탕이 된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기업 실적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경기가 괜찮다라는 지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 데이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밑에 보시는 그림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경기도 요 파란색을 보시면 광공업 생산이 올해 1월이 마이너스 13.4였는데 6월 달에 마이너스 5.6으로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더 의미 있는 거는 경기 안 좋아, 제조업 안 좋아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출하 비율. 그러니까 나가는 거 대비 재고가 쌓이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5월, 6월 대폭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고가 급감을 하든지 출하가 급증을 하든지 하면서 이게 변하는데 2달 연속 급감을 했거든요.
제조업 경기 확실하게 바닥 짚고 턴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지수도 올라오고. 자, 그러면은 이처럼 제조업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뭐가 중심일까? 보면은 요 밑에 그림 보실게요. 제조업 출하가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보면은 산업 전체로는 3.3인데 반도체가 전월 대비 41% 늘었고요. 디스플레이, 기계, 전지, 철강 이런 애들이 나가는 게 늘었고요. 재고는 6.2% 급감을 했는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지, 자동차, 기계.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들이 좀 제조업 경기 턴어라운드를 좀 주도하고 있어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성장에 대한 경계감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8월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AI,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걱정을 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도 고용 안정을 위해서 AI 산업 발전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건전한 발전 그동안은 규제 일변도였는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 방향성 전환이 나오다 보니까 시민적으로 돌아서면서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또 여기 여러 가지 붙이자면 운송 이런 업종들이 당분간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가장 핵심은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선의 EPS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지지선과 상승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도 깊지 않고 반등을 해도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흐름, 그러니까 12개월 선의 EPS와 순이익이 좀 꺾이거나 쉬지 않는 한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8월, 9월 초중반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그 지수 상승 요인으로는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 대형주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포스코홀딩스 같은데 맞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를 누가 이제 철강주로 보냐라는 시각이 있고 그쵸. 리튬 관련해서 네네네. 이제는 성장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네. 이건 이제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이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또 계속 매도하면서 네. 철강주로 보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일반의 시각도 있고 네. 일단 이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계획들, 프로젝트들 다 있긴 한데 실적이 들어오는 게 있냐? 아직까지 그런 거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플랜이 있어서 그게 구체화되고 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얼만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밸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냐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검증을 해주겠는데 다른 시각에 따른 수급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 세지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요. 매수의 힘 또는 수급 영향력, 주도권이 외국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회색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고요. 파란색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인데 4월 초중반에도 66%까지 갔다 이렇게 쭉 떨어졌고요. 외국인은 21%까지 떨어졌다 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 66%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꺾인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까지 떨어졌다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하 저점에서 변곡점에서 이번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자 그럼 어떤 이유로 외국인이 수급을 좀 괜찮게 가져갈까? 많은 분들이 7월 달에 2조 정도 팔았다라고 하시는데 철강업 쪽만 4조를 팔았어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그러니까 4조 팔고 화학기계에 합치면은 세 개 업종만 5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더 좀 불길하게 느끼는 게 일부 분들은 그 중에 상당수가 공매도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물론 우리 2,800선 막 기대하고 이렇게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건 너무 오바야라고 생각하는
뭐 2차 전지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공매도의 잔고가 23조를 넘어섰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매도를 했던 거에 많은 부분이 공매도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워낙 폭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지한다 아니면은 하락이 베팅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해지한다는 성격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반.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불안해. 그래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짧게 공매도했다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워낙 그쪽에 매도가 쏠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변동성이 워낙 커졌으니까 급등할 때는 되게 행복하지만 여기 이런 흐름들이 좀 쉬어가게 된다면 그 와중에 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희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최선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하다. 좀 쉬면은 그때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면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사실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공매도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어쨌건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친 쪽에서 상당한 어떤 손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이게 또 재현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막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 보유가 30%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고 또 하나는 수급에 의한 그러니까 쇼 커버링으로 인한 이상급등 더 오버슈팅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수급 변수로 인한 급등세는 좀 정상화되는 되돌려주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과정이 최근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뭐 워낙 급등을 했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버금가는 공매도를 새로 쌓는 과정, 비중을 줄이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너무 급하게 쏠린 데 따른 되돌림 정상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냥 이게 안 되면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쉬어가는 동안에는 어느 쪽에서 돈을 벌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마 8월 증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열풍이 끝없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없었죠. 좀 쉬는 기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막 90만 원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거는 다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7월 10일 날 2차전지 소재 밸류데이를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플랜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날아갔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그림들이 내년부터 구체화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한 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을 좀 감안하고 지금부터 더 세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모아나간다면 내년쯤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의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단기 급등을 원하면서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그런 중장기 성장을 믿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저점 분할 매수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정통 투자법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주도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죠. 확실한 주도주죠. 확실한 주도주죠. 근데 주도주도 쉰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른데 따른. 그래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상급등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산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레벨이다. 지금은 조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2000년 소재 업체들의 밸류데이를 보고 샀다라고 하면은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급등한 데 따른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레벨이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천천히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런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국인의 그 매도가 막 쏠리면서 뭐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이런 그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데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이렇게 막 기대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가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게 또 긍정적인 요소가 돼서 상승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원자재 수요가 중국 경기 회복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일단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야 된다면 올해 초에 엄청나게 올랐어야 되겠죠. 그런 그림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반등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드라이빙 시즌이나 너무 더운 여름,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더운데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지 수요가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은 아니고 중국은 그러면은 왜 중국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해서 원자재가 올라오지 않느냐?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년 동안 10배가 늘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중국 갔다 오셔서 깜짝 놀랐다는데 우리나라는 1층 백화점 1층에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중국은 전기차 브랜드가 다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장들이 다른 나라 신흥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 하긴 뭐 인건비가 비싸졌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뭐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보다는 외환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3월 4월에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2차 전지 다 팔고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가전, 상사자본주, 조선, 미디어 교육, 보험, 증권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5월 한 달 동안에만 4조를 넘게 샀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업종을 또 산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가전, 상사자본주, 조선, 미디어 교육, 보험, 증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쏠림 현상 때 차별적으로 샀던 업종들을 5월, 6월 달에도 계속 샀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5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샀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뭐 샀나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증권, 보험, 건설, 화장품, 의류, 뭐 IT 하드웨어 정도를 사고 있어요. 근데 7월 26일 이후 좀 수익률을 보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샀던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반도체, 운송, 소매유통, 화장품, 의류, 보험, 건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던 업종들이 2000지 소재 업체들이 좀 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5월 달처럼 확 적극적으로 사서 시장을 끌어올릴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이 변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5월 달에 왜 그렇게 외국인이 샀냐 보면은 위안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끌고 가던 게 멈추면서 원화가 강세로 갔거든요. 이러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는데 이때 위안화 약세가 멈춘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 경제가? 네. 중국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기보다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되게 많이 후퇴할 것 같아요.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기보다 나빠진 것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게 연초에는 15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경제지표마다 계속 쇼크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155였던 게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바닥에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웬만한 게 나와도 별로 충격 안 받고 오히려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발표된 차이신 PMI는 좀 부진했지만 어제 발표된 통계국 PMI는 예상보다 좋았던 그림들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했던 게 7월 24일 날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 이런 거 잘했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라는 건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자기네들이 뭐가 문제고 뭐가 부족한지를 적시를 해놔버렸어요. 국내 수요 부족하다, 경영난이 있다, 뭐 리스크가 다발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후퇴시켜 버렸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주택시장에서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주택경기 활성화 좀 달려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8번을 보시면 고용 안정을 전면적으로 격상해서 대응하겠다.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성장 기업들을 좀 억눌렀었는데 명시적으로 AI 산업 안전 발전 촉진, 플랫폼 경제 건강한 발전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요 그림을 조금 인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나빠 해서 경기가 떨어지는 그림이 절대 아니거든요.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만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시는 연중 저점, 위안화는 연중 고점. 그럼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외생 변수, 대외 변수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환율에 따른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 이것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2,800선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